공룡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네, 매주 목요일 대중문화계 소식 전해드리는 컬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관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1월은 극장가에서 보통 그 비수기라고 네, 하는데 네. 이런 시기에 한국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네, 원래 전통적으로 11월에 이제 관객 감염이 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이제 다른 작품들이 개봉을 피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틈새가 생기죠. 그래서 네. 의외의 한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 뭐 작년만 해도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11월에 개봉해서 네. 천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아마 이 영화 검은 사제들이 의외의 한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흥행 성적이 굉장히 흥행 좋다고요. 성적이 네.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개봉해서 개봉 7일째인 어제까지 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제 오늘 수능이 끝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많은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이 영화 검은 사제들로 몰려갈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네. 검은 사제들 앞으로 흥행 추이가 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검은 사제들 오컬트 장르라고 하던데요. 네네. 이게 비주류 장르죠? 오컬트 장르는 원래 이제 197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던 장르인데요. 네. 보통 이제 심령 뭐 예를 들면 테마라든가 네. 뭐 어떤 과학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을 이제 영화로 다룬 그런 심령 영화들을 주로 이제 오컬트 장르의 영화라고들 부르죠. 근데 네.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그 테마 혹은 사람의 영혼, 사람의 그 몸속에 깃든 그 악령을 쫓아내는 영화들을 이제 엑소시즘 영화라고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런 엑소시즘 영화가 거의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왜 그러냐면은 이 서양에서는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신부님이 그런 엑소시즘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네. 테마 혹은 구마 의식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무속인이 이제 등장해서 그런 설정들을 보여줬죠. 근데 이번 영화 검은 사제들은 영화 제목 그대로 사제들이 즉 서양 영화의 그 오컬트 장르에 주로 등장하는 그 기독교 사제들이 이제 그 퇴마 의식 혹은 구마 의식을 실제로 치르는 그런 네. 상황을 이제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스릴러 혹은 공포 스릴러의 호흡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화, 공포 영화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컬트 장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성 관객들 사이에서는 강동원 장르라고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좀 매력적으로 등장을 하나 봐요. 네, 강동원 씨가 나왔던 영화들 그동안 특히나 뭐 여성 관객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네. 유난히 또 강동원 씨는 여성 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배우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 사제로 분장을 해서 그 긴 검은색 사제복을 입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멋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네. 강동원 씨가 이제 자기 나이 또래의 그 배우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영화들보다는 조금 뭐랄까 연배가 좀 많은 그런 배우들 선배 배우들하고 같이 나왔을 때 훨씬 더 흥행 성적이 좀 뛰어났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역시 그 전우치에서 나왔던 그 김윤석 씨하고 6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면서 네. 둘이 아주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관록과 그다음에 그 강동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시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있고 이 영화의 그 감독이 신인 감독입니다. 장재현 네. 감독인데 신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기 혹은 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들과 시너지를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강동원 씨는 이번 영화 감독을 만난 계기가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장재현 감독이 이 영화를 이전에 12번째 보조사제라고 하는 단편 영화로 찍었습니다. 네, 그것을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 출품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강동원 씨가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단편 영화를 보고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근데 네. 그게 장편 시나리오가 돼서 강동원 씨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감동적으로 봤기 때문에 네. 뭐 영화에 흔쾌히 그 출연을 또 선택을 하게 됐고 또 김윤석 씨가 같이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하게 되면서 아주 대중영화적인 호흡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그런 인연이 있는 작품입니다. 네, 올해는 특히 이 강동원 씨가 신인 감독들의 입봉작에 연속해서 3번이나 출연을 한다고요. 네, 이 영화 그 검은 사제들의 장지현 감독도 이번 영화가 이제 장편 데뷔작이고요. 네. 또 검사 외전이라는 영화를 이미 이제 촬영을 끝냈습니다. 네. 그 가려진 시간이라는 작품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세 편이 아주 부지런하게 영화를 찍고 있는데 세 편 다
감독들이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강동원 씨가 그 한국 영화계의 재능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는 하나의 그 채널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좀 뭔가 관록이 있는 그런 감독들보다 새로운 재능이 충무로에 많이 수혈될 수 있도록 자신의 스타덤을 활용해서 그런 감독들한테 기회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강동원 씨의 선택은 막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뭐 김윤석 씨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그 박소담 씨가 네네. 괴물 신인이다 이런 지금 별명까지 얻고 있더라고요. 네, 박소담 씨는 많은 분들이 좀 낯선 그런 배우일 그렇죠. 네. 거예요, 아마. 근데 베테랑이라든가 그 암살 같은, 암살은 아니군요. 그 사도 이런 네. 작품에서 단역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한예종 연기과를 나왔는데요. 네.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그 차근차근 단역부터 조연까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번 영화에서 지금 이제 부마자죠. 그러니까 몸속에 악령에 깃든 영신이라는 소녀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네.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거의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씬이 전부인데 영화 후반부에 이제 김신부와 최부재 이 두 사람이 그 영신의 몸에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의식을 벌이는데 네. 그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표정 연기와 또 다양한 그 언어를 통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이렇게 좀 오금이 저리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후반부부터는 사실상 박소담 씨가 영화의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영화를 통해서 박소담 씨가 아주 주목을 받게 되고 앞으로 한국 영화계에서 분명히 상당히 주목받는 어떤 보석 같은 배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가을 하면 로맨스 영화가 떠오르는데 네. 올해부터는 조금 영화가 다양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틀이 좀 네.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뭐 멜로 로맨스가 이제 11월 극장가에 많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뭐 특정 장르가 특정 시즌에 유행한다라고 하는 공식 자체는 사라지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은 사제들의 흥행 질주에 대항마가 나타났습니다. 007 네네. 시리즈, 007 스펙터인데 원래는 오늘 개봉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어제 이미 개봉을 했죠. 네, 그 요즘에는 이제 하루 앞당기면 오프닝 스코어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네. 이만큼 우리가 많은 관객을 모았다. 하루 정도라도 더 먼저 개봉을 하니까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흥행 포인트로 이제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제 개봉했는데 네. 검은 사제들을 누르고 일단 어제 스코어만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007 스펙터는 이제 007 시리즈의 24번째 영화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리즈죠. 007 시리즈는 이제 1962년에 007 살인 면허. 그때는 그 살인 면허라는 작품으로 이제 네.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쭉 이어져 왔는 벌써 24번째.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은 지 4번째 작품이 바로 007 스펙터가 되겠습니다. 네. 영화는 샘 맨데스가 감독을 맡았고요. 이전에 스카이폴이라는 영화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나온 24번째 시리즈인데 지금 개봉률 1위를 달리고 있고 개봉 스코어가 18만 명이라서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이번 주에 뭐 어쩔 수 없이 한판 격돌을 펼치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흥행 그 향방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007 시리즈 하면 첩보 액션물의 교과서다라는 평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매번 어떤 액션씬이 나올지, 어떤 장치들이 등장할지도 관심인데 네네. 이번에 좀 그 기네스 기록에 등재된 장면들이 있다고 해요. 폭파신이 나오는데요. 네. 그 스펙터라고 하는 영화 속의 그 뭐랄까요? 악당은 항상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상 최악의 집단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네. 그 스펙터의 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 본부가 폭발되는 씬을 사실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CG로 많이들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CG를 쓰지 않고 실제 그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료만 8,418리터 그리고 폭탄을 33kg을 사용해서 네. 폭파 장면을 실제로 찍었는데요. 그 폭파 장면이 기네스의 영화 사상 가장 규모가 큰 가장 화려한 폭발신으로 등재가 된 거죠. 네. 자, 007 하면은 또 본드걸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네네. 이번 영화의 본드걸은 좀 역할이 기존과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일단 뭐 특별히 다르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네. 프랑스 여배우가 본드걸로 등장한 게 이채롭습니다. 그것도 뭐 많이 알려진 배우는 아닌데요. 네. 레아 세이두라고 하는 프랑스 여배우 몇 년 전에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그런 프랑스 영화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그런 네. 작품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바가 있고 현재 프랑스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신인 배우입니다. 네. 이제 이런 신인 배우를 할리우드가 캐스팅을 해서 영화 속에서 본드걸로 이제 등장을 시켰고요. 네. 또 여기에 모니카 벨루치도 방금 화면에 잠깐 등장했습니다만 모니카 벨루치도 영화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 모니카 벨루치는 이제 본드 걸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본인 네. 스스로는 나는 본드 레이디다라는 말을 하는데 영화 속에서 나오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레아 세이도가 맡은 본드 걸이 그 영화 속에서 주로 007 제임스 본드와 함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검은 사제들과 007 스펙터 얘기를 나눠봤는데 평점을 주신다면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네, 평점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자, 네. 어. 일단 검은 사제들은 아까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장지훈 감독의 신인으로서의 어떤 패기 그리고 김윤석 씨의 관록이 넘치는 그런 연기력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낸 네.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뭐 3개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007은 어떤가요? 나름대로 뭐 검은 사제들은 좀 좋은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007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아, 네, 2개입니다. 네. 일단 007 시리즈가 벌써 24회 그리고 이거 사실 아날로그 첩보 영화의 어떤 고전과 같은 작품인데 네. 점점 더 뭐랄까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리즈 007 스펙터는 이야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산만한 데다가 또 그동안 007에서 우리가 흔히 봐왔던 대사나 네. 설정들이 다시 재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엿보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007 스펙터가 좀 노화되고 있구나. 007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네. 노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영화가 어떻게 보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학생들이 수학 능력 시험 한창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수험표를 가지고 극장에 가면은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또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롯데 CGV 메가박스 이런 멀티플렉스에 수험표를 가지고 가면은 2,000원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능 수험생들을 좀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극장들의 그 마케팅이 이번 이제 주말 이 극장가에서 또 많은 관객들을 좀 불러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들 알겠습니다. 가운데 누군가 어떤 작품으로 몰려갈지는 좀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영화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